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협심증과 또 심근경색,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죠.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여러 가지에 대해 이제 이 개념이 약간씩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협심증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면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꼭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상동맥 질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요라는 거는 뭐냐면, 수요라는 거는 이제 심장이 일을 하는데, 심장이 이제 1분에 뭐 한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잖아요. 그래서 막 뛰려고 그러면은 산소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산소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결국 영양분이죠. 영양분. 이걸 뜻합니다. 근데 공급은 실제로 이제 그걸 공급해주는 그런 양이죠. 공급량이죠. 근데 만약에 필요로 하는 거는 뭐 100인데 공급해주는 거는 뭐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40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해지면은 피가 부족해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프다. 그게 이제 흉통이죠. 흉통이 생기는 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수요, 결국은 이 심장이 일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와 에너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맥박입니다. 맥박. 맥박이 막 빨리 뛰면은 일을 많이 하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부정맥 중에서도 빈맥성 부정맥, 그러니까 빨리 뛰는 부정맥이죠. 그런 게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부정맥이라고 그러면 다 가슴 두근거림으로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정맥이어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두근거리는 게 없고 이렇게 맥박이 빨리 뛰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서 이 가슴이 아프게 되는 흉통으로, 협심증처럼 나타나는 그런 부정맥도 꽤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맥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혈압입니다. 혈압.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혈압이 만약에 높아봐요. 원래 이제 120에 80 이하가 정상이죠. 근데 60에 100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심장이 이걸 뚫고 혈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압을 극복하고 피를 내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세 번째는 심근벽의 긴장도입니다. 긴장도. 이건 이제 뭐냐면, 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이 있잖아요. 벽. 이 벽이 뺑뺑하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있을 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심장의 입장에서는 뭘 뜻하냐면, 여기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그 볼륨, 혈액의 양이 아주 많을 때, 그러니까 심장이 딱 수축을 하기 직전에 피가 제일 많거든요. 그 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얘가 뻣뻣하게 늘어나면서 긴장합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에 이 구성 성분이 이제 머슬이거든요. 머슬.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의 양이 증가하면 또 뻣뻣하게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의 양이 증가하는 게 바로 여러분 신비대예요. 신비대. 그러니까 신비대가 생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심장이 커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긴장도를 올려가지고 산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합니다. 결국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심근의 수축력입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수요를 결정하는 거는 요 정도입니다. 근데 요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맥박과 혈압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가지고 대충 우리가 이 심장의 그 산소와 영양분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갖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알아볼게요. 공급.
자, 공급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관상동맥의 혈류죠. 관상동맥의 혈류.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이제 요 안에 있는 피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내보낸 다음에 이완기 때 이렇게 작은 혈관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산소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세 가닥이 있어요. 지금 두 가닥만 그렸는데, 이쪽으로 피를 이렇게 쭉 보내주면은 얘가 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심근의 혈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상동맥 혈류가 동맥경화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쪽으로 피가 잘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져서 공급이 줄어들겠죠. 이게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협심증이라고 하면 이 관상동맥에 때가 이렇게 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피가 잘 못 가가지고 공급이 줄어들어서 아픈 거, 이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혈류는 뭐 당연한 건데 혈압도 중요해요. 관상동맥의 혈압. 사실 이거 혈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관류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퍼퓨전 프레셔. 그러니까 이걸 촉촉하게 피를 심장을 적셔주는 어떤 그런 압력. 그게 떨어지면 공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동맥의 압력이 너무 낮을 때. 대동맥의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의 압력은 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비롯되잖아요. 근데 이 대동맥 압력이 너무 낮으면 이쪽으로도 피가 잘 못 들어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 쇼크 상태일 때 이런 압력이 떨어집니다. 피가 너무 뭐 부족하거나 뭐 이럴 때요. 아니면 뭐 sepsis, 폐혈증, 제가 폐혈증 말씀드렸죠? 폐혈증 말씀드렸을 때도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면 관상동맥에 이 들어오는 피도 압력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심장으로 피를 잘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맥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도 들어가고 공급에도 들어가죠. 자, 수요에는 왜 들어간다고 했죠? 수요에는 빨리 뛰면은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열심히 심장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공급에는 왜 들어갈까요? 공급에는. 자, 맥이 빨라지면은요, 맥이 빠르면 상대적으로 심장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잖아요. 수축 이완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완기가 짧아집니다. 수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완기가 이제 짧아지는데요. 관상동맥의 이 혈류는 주로 이완기 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이 너무 빠르면 이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빨라지는 거를 조금 낮추는 이 치료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관상동맥으로 들어오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관상동맥 안에 있는 이 혈액, 피의 문제, 혈액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혈액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헤모글로빈의 문제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이게 이제 빈혈이죠. 빈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잘 가는데 영양가가 없는 거죠. 산소가 별로 없는 거죠. 빈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빈혈은 없는데 산소 자체가 피에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폐 같은데 폐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달 들어오면 뭐예요? 이 피 안에 산소가 별로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 이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꼭 뭐 관상동맥이 막혀서만 생기는 게 아니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